벌써 이사 온 지 사실 4-5달 정도 지났는데 룸투어 영상을 이제야 찍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다 준비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이 2번째 이사입니다. 첫 번째 이사를 했을 때 원룸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원룸이지만 15평짜리 원룸이어서 굉장히 큼직하기도 했고 혼자 살기에 충분히 작지 않은 사이즈였는데 원룸이라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더라고요. 원룸은 살아보니까 물건을 숨길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리를 아무리 해도 깨끗해 보이지가 않고 어질러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한 집은 3룸이에요.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고요. 하나는 안방, 그리고 하나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방인데 사실 서재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미완의 상태예요. 이곳은 완성되면 나중에 따로 공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이사할 집을 찾으면서 고민했던 것, 집주 근접, 동선상 미팅의 대부분이나 촬영의 대부분이 강남, 압구정, 청담 이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 근처에서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원래 삶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는 광화문이나 서촌, 연희동 이런 쪽이 훨씬 고요하고 한산하고 저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현재 상황에선 위치로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룸에서 1년을 살아보니까 탁 트인 느낌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창이 시원하게 뚫려있길 바랬어요. 고른 집이 거실이나 침실이나 서재실이나 전부 통창으로 굉장히 크게 뚫려 있어서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시티뷰가 쫙 펼쳐집니다. 사실 숲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한국의 가장 치열한 중심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둘러볼게요. 오늘은 제 얼굴이 많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집 위주로 쭉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거실입니다. 저희 집은 사실 아침이나 낮보다는 밤이 훨씬 예쁘거든요. 밤에 이렇게 해가 딱 지고 조명만 탁 켜놓은 상태가 굉장히 예쁜데 그건 제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그 사이즈를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거실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크게 깔아버릴지 아니면 중간에 조금 작게 깔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를 까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집이 넓어 보일 것 같아서 큰 러그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가구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위치를 선정한 게 저 오디오장이었어요. 오디오가 이렇게 앞으로 소리가 뻗어나올 수 있어야지 음향이 가장 좋잖아요. 이 위치를 가장 먼저 선점했습니다. 이 뒤로 이렇게 시티뷰가 쫙 펼쳐지죠. 짠! 이렇게 오디오장이 있는데요. 이 오디오장은 앤더슨시에서 구매한 빈티지 가구입니다. 여길 열면 제 운동기구들이 숨어 있어요. 목 마사지기 2개와 그 땅콩볼 그리고 근막 이완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이 LP 플레이어를 테클라 리넨으로 덮어놨는데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LP판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디오는 오디오 프로 제품이고요. 이 LP는 레가의 P1 플러스입니다. LP가 이사 오기 전에 제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만족하는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피크닉이라는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최상의 조합으로 그치만 이제 비기너 버전으로 추천해달라 해서 받아온 제품입니다. 이게 원래 세트인 상품은 아닌데 도합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넘었나? 그치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탈부착도 돼요. 사실 제가 이 차이를 알아차릴 만큼 음악에 조예가 깊지는 않아서 그냥 인테리어 삼아 이것저것 해놓습니다. 귀엽죠? 버섯입니다. 아르테미데의 조명이에요. 디밍 기능은 따로 없는 아이고요. 밤에 불 끄고 보면 진짜 예쁘겠죠? 제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거실. 제 발자국 모양이 아주 짐승의 발자국 같네요. 이거는 LP 보관함입니다. 옆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받쳐주는 부분은 스틸로 제작이 되었고요. 밑부분은 우드입니다. 많은 앨범들을 모았습니다. 한동안 정말 질리도록 들었죠. 사이먼 앤 가펑클.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샀던 앨범. LP가 여행 갔을 때 구매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나라를 여행 갔던 마그넷보다 그 나라를 추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짠! 이 아이는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보관하는 북레스트입니다. 이렇게 읽다가 그냥 툭 얹어두는 거예요.
모양새가 너무 간결하고 예뻐서 LP 플레이어 옆에 뒀어요. 이 공간에서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북레스트, 여기 북레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방금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북레스트인데요. 얘는 스틸,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탈 표면이 광택이 돌지 않고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빈티지한 무드를 만들어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북레스트는 텍토의 제품입니다. 이 조명은 제가 여기 그냥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읽을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너무 예쁘죠? 이 부분을 탁 터치하면 불이 꺼지고요. 이렇게 탁 키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우드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디밍이 가능해요. 제가 조명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조명은 없었거든요. 이 친구는 오랜만에 진짜 특이하고 예쁜 조명이 나왔는데 하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소파 테이블은 좀 한국적인 디자인 아닌가요? 반상 같습니다. 다리도 그냥 이렇게 4개가 아주 간단하게 달려있어요. 이 소파가 네모나고 이 패브릭 소파는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동그란 형태의 간결한 테이블을 갖고 싶었습니다. 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스토리로 이 구도를 심심찮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소파는 이전 집에서 있었던 1인용 소파 가져온 거고요. 까시나의 제품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부클 소파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 포근포근한 화이트 패브릭에 이렇게 레드 프레임이 있잖아요. 뒷모습을 제가 자주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 각도로 놨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재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이 프레임이 슉 보여요. 이 스툴 역시 까시나 제품입니다. 앉기에는 살짝 애매한 높이이긴 하고요. 화분 같은 걸 올려놓거나 이렇게 조명을 올려놓는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을 가리고 싶은데 그림을 적당한 걸 찾지 못해서 아직 가리지 못했습니다. 조명은 뭐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아르테미데 조명입니다. 약간 자벌레같이 생긴 이 친구는 플로스 조명입니다. 불을 위쪽으로 쏴주고요. 저는 사실 불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간접등으로 밝혀주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밤에 불을 끄면 이쪽부터 은은하게 빛을 쏴주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저희 거실 분위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살짝 부직포처럼 빳빳한 면이에요. 양모 질감 그대로 살려서 만든 원단입니다. 테클라 제품이에요. 그냥 거실에서 살짝 낮잠 자거나 앉아있을 때 덮고 있습니다. 이 소파는 하버구든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한국 브랜드인데요. 사실 원목으로 소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원목 자체가 계속 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는데 이 아이는 원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패브릭 색깔도 뭐 전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질리지 않으려면 아이보리. 실제로도 아이보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자주 흘려서 여기 깨알 물티슈도 준비해놨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파는 뒤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뒤에가 칸칸이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책을 책꽂이처럼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뒷모습까지 보일 수 있게 자리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이 스툴 역시 제가 많이 아끼는 아이인데요. 나중에 서재방이 완성되면 서재방으로 이동해서 사용될 아이예요. 사실 스툴이 안정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 발이잖아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다리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한 다리는 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살짝 오니기리 모양처럼 생겼고요. 마감 부분이 나무의 나이테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과 우드의 조합은 뭐 예쁘지 않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화분은요, 얼마 전에 양재 꽃시장 갔다가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된 아이인데요. 이 토분에 꽃 하나 피지 않고 저 얇은 몸으로 버티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잎도 되게 하찮습니다. 혼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귀여워서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의 분위기를 결정해주는 이 작품은요, 김현식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게 뭐 그냥 단색화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상판 같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공간감이 설명되지는 않네요. 이게 레진으로 된 작품이거든요. 이 선들을 작가님이 직접 수천 번씩 그어서 굳히고 그 위에 다시 그리고 굳히고 그 위에 다시 선을 긋고 작업하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레진층 사이로 실제로 보면 이 공간감이 보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투명한 공간감이 보여요.
그래서 그날의 제 기분에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커튼을 치고 자연광을 받을 때 훨씬 예쁩니다. 이 작품 사이사이의 공간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이 주황색을 선택한 이유도 집에 이 주황색을 두면 좀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벌써 꽤 많이 애정하게 된 작품입니다. 여기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중창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시공을 하려면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보통은 커튼을 쓱 닫아 놓습니다. 안겹은 이렇게 살짝 비치는 소재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땐 그냥 이 아이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톰한 아이보리 원단입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커튼인데요. 이 커튼의 소재감이 전체로 쫙 크게 펼쳐봤을 때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얘도 맞춤 제작이에요. 자, 여기는 깨알, 제가 사랑하는 식물들이 있고요. 여기가 남향이라 빛이 굉장히 잘 들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네가 여기서 새싹도 돋아나고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최적의 위치입니다.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보이는 콘솔입니다. 사실 이 위에도 그림을 하나 걸고 싶은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예쁘게 걸어볼게요. 큰 그림 말고 정말 저 책만한 자그마한 아이를 찾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콘솔도 정말 귀엽지 않나요? 위쪽만 보면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다리 덕분에 굉장히 재치 있어 보이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 역시 앤더슨 씨에서 구매했습니다. 빈티지 가구예요. 이렇게 열면 제가 사용하는 립들과 룸 스프레이들 그리고 오일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분 따라 꽃을 꽂아두기도 해요. 이 화병은 콜란샵에서 샀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집들이 선물로 지인에게 받은 아이인데요. 사실 액세서리 보관함으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DP용으로 놨습니다. 자주 쓰는 아이는 이렇게 임시 보관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이건 온도라는 브랜드 제품일 거예요. 원래 인센스 스틱인데 저는 태워서 사용하지는 않고 여기에 천연 오일들 있잖아요. 오일들을 몇 방울씩 톡톡 떨어뜨려서 집에 자연스럽게 향을 퍼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요, 인테리어 책 같지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사진가 한용수님의 책입니다. 한용수님의 따님이 책으로 출판하신 건데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짠, 이거 보세요. 사진은 실제 그 순간을 포착해서 담은 거잖아요. 이거 조용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세련되셨죠?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픈 것 같아. 캔디를 하나 물고 할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알록달록하죠? 사실상 가장 많이 신는 건 이 아이. 룸슬리퍼는 두 제품 다 자라홈 제품이에요. 자라홈이 괜찮은 패브릭이 많아요. 패브릭들은 철마다 갈아줘야 되니까 자라홈을 애용합니다. 짠! 저희 집에 지금 유일한 전신 거울. 자, 신발장. 짜란! 별건 없고요. 더럽습니다. 하나만 열기. 신발장에서 살짝이라도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게 싫어서 구매한 아이인데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일단 귀여워서 눈으로 기분이 좋아지고요. 진짜 복숭아 향이 나서 신발장 열 때 기분까지 상쾌합니다. 싱그러워요. 신발장이 이렇게 두 개나 있어서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식탁이자 아직까지 서재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이용하기도 하는 테이블입니다. 고인돌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 테이블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스툴과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요. 제작했습니다. 비엔나 미술관을 갔을 때 이 티크 컬러 원목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이 컬러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되게 매력있지 않나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의자는 자주 가던 바가 문을 닫을 때 가져온 의자입니다. 영업용 의자였어요. 이 아이는 비트라의 스탠드 체어입니다. 너무 유명한 아이죠. 두 개는 테이블 컬러랑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프레임까지 나무로 된 어두운 아이로 맞췄습니다. 자, 이제 주방입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주방이 굉장히 넓은데요. 요리를 해보니까 이 주방이 결코 넓지 않더라고요. 커피 포트, 정수기, 설거지 건조대 하니까 공간이 끝나서 요리는 이 작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홈카페인데요. 이 그라인더로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팥은 발뮤다 제품이고요. 이 세 제품 다 핸드드립으로 드시는 분들한테
저한텐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 계란찜기입니다. BSW 쿠팡에서 3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아침에 계란 넣어놓고 물 부어놓고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계란이 완성돼요. 반숙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 계란 몸에 좋잖아요. 깨알 디퓨저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챕터 1에서 구매한 아이예요. 현무 돌멩이가 올라가 있고요. 이 향을 이 돌에 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향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풀향이에요. 타임랩스라는 향입니다. 저는 이 아이 몇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캔들이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사용하는 횟수를 줄였는데요. 그래도 주방에서는 가끔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놓고 이용하고 있어요. 이 세정 티슈는 쿼쉬 제품인데요.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요리하고 나서 이거 그냥 한 장 탁 뽑아서 이렇게 쓱쓱쓱 닦아주면 정말 손쉽게 청소가 돼요. 묵은 때, 찌든 때 전부 다 잘 닦입니다. 이 아이도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는 헤리터의 제품인데요. 자석 형태로 도마가 탈부착이 됩니다. 종류별로 칼이 숨어 있어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제품력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바겐슈타이너 그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그냥 한 번에 통일해서 사버렸어요. 그리고 통은 르쿠르제. 주방에 좀 산뜻한 컬러를 두고 싶더라고요. 하늘색만한 게 없죠. 이 조리도구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서 쓰기엔 좀 커요. 주걱이 상당합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식기들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자라홈에서 구매한 유리 빨대인데요. 과일들이 달려 있습니다. 난 메론이 귀엽더라. 사브르는 너무너무 무난하고 가장 많이 사게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게 한식에도 잘 어울리고 양식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이 라비올 같은 경우에는 한식을 먹을 때는 살짝 손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더라고요. 굉장히 묵직한 스틸로 된 포크인데요. 식기가 묵직한 게 식사를 할 때 고급스러운 걸 먹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쇼핑한 아이인데요. 이것도 사브르 제품이에요. 근데 플라스틱이어서 굉장히 가벼워요.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나 간단한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그리고 요즘 날씨 좋으니까 피크닉 많이 다니잖아요. 피크닉 다닐 때 일회용품 대신 이 아이들 가져가기도 참 좋습니다. 가장 잘 쓰는 컵입니다. 코지타 벨리니 제품이고요. 이게 무게감이 상당해요. 오히려 묵직해서 마시는 맛이 있더라고요.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제가 현재 먹고 있는 카레와 김구이를 지나 세탁실입니다. 이 의자는 손님들이 오면은 식탁으로 가기도 해요. 약간 나이든 어르신들처럼 여기 앉아서 빨래 꺼내고 그러기 편하려고 갖다 놨습니다. 이쪽이 저의 다용도실인데요. 위에는 술이 보이고요. 모순되게 단백질을 빠도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마시는 영양제, 탄산수, 두유 같은 것들이 위치해 있고요. 세제는 세제대로 보관을 해놓고 곡물은 곡물대로 보관해 놓습니다. 세탁기는 삼성 제품이고요. 건조기랑 세탁기가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 매직캔 쓰레기통인데요. 이건 29cm에서 하도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길래 사봤는데 이 뚜껑이 밀폐가 돼서 냄새가 전혀 새어나오지 않고요. 비닐을 리필해서 쓰는 구조인데 이 아이를 쭉 당겨서 여기 커팅 장치에 넣으면 테이프가 딱 감긴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 쓰레기통을 정말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 발매트 귀엽지 않나요? 고양이를 실제로 만지는 건 무서워하는데 이 러그는 진짜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폭신폭신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발을 딱 내디딜 때 기분이 좋습니다. 토우노 제품이네요. 이 브랜드에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침실로 가는 길에는 호시노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이 어디다 둘지 고민하다가 자고 나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오빠 그림이면 좋겠다 해서 이쪽에 놨어요. 여기는 키가 큰 식물을 둘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냥 러그만 든 상태입니다. 이 발매트는 이시라메종 제품이고요. 무난하고 흡습력이 좋아요. 자, 안방입니다. 짠!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침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새하얀 이불 위에 올릴 블랭켓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색감이 더해질 예정이고요. 침대 테이블은 까시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조명은 일광전구입니다. 일광전구의 이 구름 모양 조명이 데스크나 이런 것보다도 침대랑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기분 따라 화병을 바꿔서 놓고요. 편백수로 만들어진 흰옥 스프레이와 이 유스트의 유카솔 스프레이, 허브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조합해서 뿌리고 나면 잠이 솔솔 옵니다. 브라운이란 브랜드의 오일인데요. 자기 전에 여기 목 뒷부분에 발라주고 자면 잠이 한결 잘 와요.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허브 오일들이 심신 안정에 효과를 줍니다. 침실에도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암막 커튼을 달았는데요. 여기 침실은 좀 포인트 되는 컬러로 하고 싶어서 얘도 머스타드 컬러로 골라봤어요. 제가 노란색, 주황색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고르고 나면 결국은 이 색이더라고요. 암막 커튼인데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습기, 발뮤다의 가습기입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생겨서 예쁘지 않나요? 가습기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이는 선물 받았거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침실에 가습기를 두는 게 확실히 숙면 컨디션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침실은 보시는 것처럼 침대밖에 없어요. 원래 지금 서재방으로 쓰려고 닫아놓은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방보다 1.5배 이상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있어서 거기가 안방으로 만들어진 방 같은데 저는 침실은 작고 아늑한 걸 선호해서 이 아이를 안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사하면서 진짜 많은 걸 새로 들였는데 그중 제일 진심이었던 게 바로 침대였거든요. 이 아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매트리스 위에 소독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소독 괜찮으실까요?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와. 받고 사용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침실도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부산 아난티에 다녀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깊고 편안하게 잠이 든 거예요. 이 매트리스 뭐지 싶어서 호텔에 문의해봤더니 시몬스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더 디깅하면서 알게 된 게 신라 호텔, 포시즌스, 시그니 이런 5성급 특급 호텔들은 이미 전부 시몬스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프레임은 모나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 헤드보드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우선 저는 원래는 강경 우드파였거든요. 이전 침대가 우드였는데 적당한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이 아이는 세로로 딱 떨어지는 우드 몰딩이 클래식하면서도 묵직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패브릭도 그냥 블랙이 아니라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자연광 들어올 때는 색감이 또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은은하게 멋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침실 분위기를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이게 처음 누웠을 때 되게 부드럽게 꺼지는 느낌이라 소프트하네 싶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중심을 딱 잡아줘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느낌? 어느 자세로 눕든 몸이 편안하게 쓱 감싸지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매트리스는 뷰티레스트 블랙 켈리입니다. 피부에 닿는 느낌도 부드럽습니다. 100% 퓨어 린넨이라 자극이 거의 없고 요즘 같은 초여름에 땀을 흘려도 끈적이지 않고 쾌적하더라고요. 통기성이 좋아서 공기 흐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안에는 소프트 알파카 패딩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섬세하게 몸을 감싸줘서 아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는 소재 자체부터 다르게 만든대요. 몇 년 전에 침대 브랜드에서 라돈이 검출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젠 아무래도 침대 고를 때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라돈이나 토론 같은 유해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라돈, 토론, 안전제품을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불에도 잘 타지 않도록 특수 소재를 사용했다는데 이게 실제로 난연 매트리스 특허까지 받은 거더라고요. 게다가 환경부에서 인정한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차고 물건을 구매하게 될 때 보게 되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요. 자,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 여기에 이제 손님들 오시면 들을 수 있는 여분의 룸슬리퍼들을 꽂아놨어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여름이라 옷가지가 좀 적은 편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바지들과 셔츠류 그리고 티셔츠들을 쭉 걸어놨습니다. 저는 옷을 분류할 때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장은 이사 오면서 새로 제작 맞춤한 아이인데요.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북박이 옷장이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서랍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전부 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짠! 이 북박이장 안에는 액세서리류들이 들어있습니다. 안경과 선글라스? 이것도 쿠팡으로 구매했는데 이 안경 보관대 되게 괜찮거든요. 아직 판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자.
제가 모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많네요. 작은 에코백류와 그리고 백팩 같은 가방. 이쪽은 원피스입니다. 가을 겨울 옷은 전부 넣어놓은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겨울 목도리 여기 살짝 있고요. 더스트백을 사용할 때가 꽤 있으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뒀고요. 가방들을 뒀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제 철 지난 옷들은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으로 전부 옮겨놨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많아도 너무 많죠. 내년에는 꼭 플리마켓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플리마켓 하면 많이 와주실 거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이 드네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겠죠? 안 한 거 없겠죠? 제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이사잖아요. 나와서 자취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물건을 이사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다 사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몇 개월씩 좀 걸리더라도 집이랑 어울리는지를 조금씩 체크하면서 채워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묘하게 어긋나는데 싶어서 실패한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아직 완벽한 제 취향은 알지 못하고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집 인테리어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묘하게 어설프고 묘하게 핏되지 않고 상상했던 것과 똑같이 구현되는 게 참 힘든 분야예요. 저도 아직 서재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책장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도 아직 마음에 드는 건 없고 제작을 하려니 또 책장은 무조건 나중에 버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사는 제 집인데 조급하게 채울 필요 있나 싶어요. 서재도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면 지룽이들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기나긴 룸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룽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며 가볼게요.